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앞서 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특히 뭐 검찰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는데 네. 들어볼까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는 용어가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랩독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나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부당을 하다. 왜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뭐 불만, 뭐 비판이 나오자, 자, 친 이재명계 의원이 가세했는데요. 네. 언론 시민단체 출신이죠. 양문석 의원.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지 왜 이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과정에서 딸 명의로 이 11억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31억 원짜리 아파트 매입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죠. 네. 자, 이후 이제 사기 대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당선 후에 이 언론 조작 보도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에 대해 좀 부정적 인식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애완견이라는 말을 썼냐, 기레기라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결국 다시 한번 또 강조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애완견이란 말 언론계에서 사실 학계에서 네. 뭐 논문 등에서 쓰는 용어다 이런 설명도 내놓게 했습니다. 추유 기자가 또 언론 또 석사.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아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이런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언론학 박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다. 이거를 네. 뭐 언론 뭐 비난 뭐 조롱이라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비꼬은 거죠. 예. 아무튼. 네. 국민의힘은 아무튼 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 한 거를 딱 이제 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진짜 그 개, 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시견, 언론의 역할을 이제 하는 빗댄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견, 워치독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애완견, 랩독이라 부른다. 이건 학계 용어다라고 네. 말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언론을 비하, 뭐 망언 따위의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 하지만 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을 맞고 언론계에 눈 흘기고 있다라고 꼬집은 건데요. 자, 당권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치독. 네. 우리 이제 감시견, 흔히 뭐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사실 근데 이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취지에서 한 말인지는 좀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 언론의 비판, 감시의 대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표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인사가 대놓고 이렇게 언론을 향해 뭐 애완견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뭐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제 자신들의 이제 지지자나 좀 뭔가 법원의 판단, 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메시지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뭐 과거에 이제 그 안부수 의장의 뭐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것 봐라 다르지 않느냐, 왜 그건 언급 안 하고 나에 대한 문제만 지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판결문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그 국정원 보고서의 일부만을 좀 본인에게 유리한 쪽의 이제 발언들만 언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신의 지지자 혹은 뭐 검찰 수사에 대한 뭐 강한 비판을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조만간 사퇴할 거라는 그런 뉴스 보도. 네, 뭐 연임을 위해서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연임을 위해서. 그렇죠. 연임을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18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연임하고자 하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구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요거를 구성하는 권한이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만들면 내가 출마하는 그 전당대회 룰을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쯤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오늘 이 중앙위원회 열어서 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 당원 당규 개정안 투표 안건을 올리는데요. 자, 민주당 지도부는 뭐 대통령 뭐 탄핵 혹은 뭐 거리에 해당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 그리고 대권 도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해석이 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네.